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박선원 의원님, 네, 위원장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이 3분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설명, 왜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설명하는 정도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양해를 해왔던 게 관례니까 거기에 좀 듣기 거북한 얘기 있어도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은 그 자료 요구에 집중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정 의원님. 네, 김희정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공이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저희를 질의하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인 근거에 의해서 청문이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이 모여서 의결한 자료 중에 상당수가 도착하지 않았고 25%만 도착을 했습니다만, 도착했다고 카운팅되는 4분의 1 자료도 사실이 아닌 자료가 오거나 또는 불성실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엄연히 불법 적치 자금 관련돼서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판결이 났고 그러면 추징금을 왜 냈고 그리고 왜 실형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본인의 전과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부동산 관련돼서 여러 개 확인을 할 게 있어서 본인이 살았거나 하는 그런 계약 조건에 대해서, 자, 시범 아파트 임대차 계약 조건이 어땠냐, 그 다음에 상가 계약은 파기한 것이냐 재임대를 준 거냐, 본인이 다 본인 재산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가 계약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을 오고 이것도 답을 한 걸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제공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언론 등을 통해서 모친의 한강빌라 전세 관련돼서 2중, 3중 계약이 있었는지 제대로 실제로 돈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거래 내역이나 증빙할 수 있는 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어떻게 답이 왔냐면 통장 거래 내역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와서 어떤 자료도 소명하지 않고 그냥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로 답이 오고 있습니다. 자, 재산 관련돼서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실제 홍보물이나 경력에 내가 외국에서 이런 학교를 다녔고 이런 그 학위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중국 칭화대학교 법학 석사 지원 및 졸업 요건에 대해서 물었는데 역시 이것도 어떻게 답이 왔냐면 칭화대 법학 석사 지원 및 졸업 요건은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협의하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 학교를 대신 다녔습니까? 김민석 후보 본인이 다녔을 때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자기가 들은 수업명과 그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교육부와 합의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오거나 불성실로 온 증거 자료를 오늘 오전 중에라도 제출해 주십사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진우 의원님. 저는 자녀 유학비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유학자금이 송금된 내역은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요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녀 유학비 문제가 불거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친형불량의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의 2억 원의 자금이 드는 유학과 국제고를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그런 재산 상태에서는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후보자 스스로 먼저 해명을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배우자의 자금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후에 전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 있으면 물론이고
한정적으로 코넬대 유학 비용에 한정해서라도 좀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좀 말씀드려. 답변이 왔습니다.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없다고 왔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말씀하세요. 예.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자, 계속 네, 하세요. 제가 발언 좀 하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네, 되겠어요? 잠깐만요.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김영 간사님, 자, 지금 발언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시고,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들렸어요. 자, 계속하세요. 네, 계속해도 될까요? 확인해 주십시오. 예, 네, 조용히 간사님 하세요. 제가 하고 나서 말씀하시면 예. 안 되겠어요? 네, 네. 자, 발언하십시오. 잠깐만요. 아니요. 이 위원장이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 네. 자, 추진희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코넬대 학비랑 생활비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자녀 유학을 보낼 때 당연히 외국한 신고 내역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에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고 이게 지금 그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양육비를 일종의 부담하는 형태인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반반씩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